TV 똥덩이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이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연예인이 추앙받는 웃지 못할 세상. 뭐 요즘 보니까 실제로 그렇죠. 예. 연예인들이 굉장히 띄어져 있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스스로도 연예인들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져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인데 오늘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전에 광고 하나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거를 없애고. 자, 우선 이제 제가 그 수업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물론 제일 먼저 자폐 아이 두뇌 발달 자녀 교육 방법 요거 인제 가을 이 여름 특강은 끝났고요. 기초 과정 요거가 이제 이번 주 오늘 인제 지금 수요일인데 이번 주 금요일 밴쿠버 시간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이고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에 시작이 되는데 미리 등록을 하셔도 되고 뭐 여기 이제 실러버 그러니까 강의 계획서 인제 제가 올려 놨는데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부모 교육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인제 여기서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다가 바꿨습니다. 바꾼 게 인제 뭐냐면은 이 대면 수업으로 해서 학생들 그러니까 인제 공부하는 학생을 둔 부모님들 대상으로 대면 수업을 해 가지고 강의실을 함께 인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CLC라고 여기 Central Learning Center라고 하는 학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과 인제 손을 잡고 특강식으로 해 가지고 가을 학기에 이 파일럿을 해 가지고 8주 교육을 인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인제 실제 두뇌 발달 고등학생이면 이제 10 학년 이상 10, 11, 12, 13학년 예 10 10, 11, 12 9 학년도 인제 제가 포함을 시킬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어쨌든 10, 11, 12 학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인제 이 두뇌 발달 수업 중에서 두뇌 발달 수업이 아니라 영어 공부 시작하는 방법하고 글쓰기 교실하고 그다음에 과학 공부하는 방법. 물론 인제 생물하고 물리가 될 것 같은데 다루는 주제는요. 그걸 가지고 과학 공부 시작하는 방법 요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더하기 인제 학생들이 있는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부모 교육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자녀들의 두뇌 발달을 일상에서 해줄 수 있는 접근법. 왜냐하면 두뇌 발달을 해 주기는커녕 사실 부모님들이 두뇌 발달 자체를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고 내용들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웹사이트에서는 안 해 놨는데 후에 제가 링크는 걸어 놓을 예정입니다. 광고가 인제 되고 나면요. 네. 그래서 인제 링크는 걸어 놓을 생각인데 어쨌든 인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든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PDF 파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계획 없이 이 수업은 인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건데 저희 다른 학원이랑 같이 손잡고 하는 거는 대면 수업인데 온라인도 같이 해요. 그래서 녹화한 거를 아마 다운받아서 보실 수도 있게끔 그렇게 등록하신 분들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인제 제가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게 지금 이 주변에 사무실 중 하나가 리노베이션 하고 있어서 내부 수리를 하고 있어서 좀 공사하는 소리가 좀 시끄럽게 들릴 수 있는데 고 부분은 양해를 좀 바랍니다. 제가 뭐 공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 볼게요. 연예인 추앙받는 이 연예인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뭐 김호중 가수 김호중의 이야기를 얼핏 했듯이 사실상 이 사람이 뭐죠? 음주운전 때문에 뭐 벌을 받게 생기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예. 왜냐면 "우리 가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래 가면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게 이 사람들 머리가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김호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으로 들어서고 이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흔히 얘기하는 뭐 "위로가 된다.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마치 신처럼 자기의 주인이 돼 버린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자기들을 그 위로를 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서는 이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죠? 예. "저 보내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예. 왜? 머리가 비었으니까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삶을 살질 못하니까 이 김호중이라는 사람 같은 가수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라도 안 하면 삶이 고달픈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다 있냐.' 이런 머리가 예 머리가 떨어지는 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김호중이라고 하는 가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김호중이를 벌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래야지 사회가 이제 사람들 가서 해코지 안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음주운전 해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들 다치게 해 보세요. 그게 뭘 다른 사람은 그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아 주인님, 우리 주인님 감옥 보내면 안 돼요. 우리 주인님 풀어 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면서 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냥 좀 머리가 떨어져서 그런 어린애같이 그런 모습인데 제 어린애들이 그러면 귀엽게 봐 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강아지가 그냥 꼬리 흔들면서 주인 못 잊어서 그런다 생각하고 그 강아지 머리 쓰다듬듯이 그냥 '아 그래 너희들은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래 그렇게 좀 위로받았는데 좀 안 됐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이렇게 좀 봐 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만연해 있어요. 특히 인제 가수도 그렇고 연기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진짜 보면은 저희 TV에서 띄어놔 주니까 TV는 이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거 볼까요? 이 뭐를 뜻하나? TV는 연예인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요. 그죠?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예인들을 계속 띄워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돈줄이니까요. 서커스에서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 사자 이런 애들 데리고 그 서커스 공연하는 사람들 어떤가요? 곰 데리고 하는 사람들. 돈을 버니까 곰을 데리고 먹여 가면서 잘 먹여 가면서 또 걔네들 편안하게 잠자리 채워줘 가면서 그러면서 훈련시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연예인들이 있어야 돈을 버니까 열심히 띄워 주고 얘네들 막 이렇게 찬사받게 해야지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 사람들 박수 치고 우러러보고 그래야지 돈을 더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 빈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이거는 연예인들과 같은 연예계뿐만 아니에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거는 뭐 따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뭐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백종원 님 같은 사람 있죠? 예. 이 사람이 그 TV에 나오면서 띄우니까 TV는 TV라도 대로 돈을 벌지만 누구도 돈을 벌어요? 백종원 님도 돈을 벌죠. 예.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저는 그 백종원 님의 그 저기 뭐죠? 그런 어떤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뭐 지점에 가서 음식을 먹어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겠지만은 저희 아들하고 아내가 가서 먹어 보고 인제 와서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가 인제 워낙에 그 돈가스 종류를 좋아하고 그래서 치즈 돈가스를 가서 먹었는데 저는 돈가스고 치즈 돈가스고 뭐 아무리 맛있어도 별로 돈가스는 제 이 입맛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맛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음식들이 맛집 가면 맛이 있어요. 다만 제 취향이 아닐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그거를 뭐 소스를 부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먹는 그런 취향이 아니라 그냥 고기 저희 소금 간이나 뭐 이렇게 소금 후추만 간해 가지고 그냥 잘라서 쌈을 싸 먹든지 그냥 소금만 찍어 먹든지 그냥 먹든지 그렇게 먹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지 이거를 뭐 잘라서 야채랑 섞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맛있다고 이렇게 먹는 그런 설탕 뿌리고 이래 가지고 먹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별로 그런 거를 썩 선호하지는 않는 편인데 샐러드도 먹어도 저는 인제 그 드레싱 같은 거를 그렇게 많이 뿌리기보다는 이렇게 쪼끔씩 찍어 먹는 예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가서 먹고 오더니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뭐 맛이 없지는 않지만 뭐 두 번 갈 맛은 아니다." 저희 아이도 인제 그 얘기를 하고요. 뭐 "특별하게 그렇게 맛있다고 느껴지진 않는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인제 한국에서 다른 음식점들 백종원 님은 모르겠지만 다른 음식점들을 다니면서 인제 돌아다니면서 있다 보니까 먹게 될 수밖에 없는데 먹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입맛을 아주 요상하게 길들여 놨어요, 이 음식하는 분들이. 그게 뭐냐면은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요리할 때 요리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저희 아이도 인제 그래서 저희가 요리 방법을 좀 많이 찾았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가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먹일까 그래서 요리를 하면서 뭐 이거를 찌고 뭐 죽으로 만들고 막 이래 가면서 거기에다 맛을 좀 어떻게 바꾸고 이래 가면서 했었는데 그럴 때는 실제로 요리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그럴 때는 거기다 단맛이든 소금이든 어쨌든 넣어요. 아이가 인제 좋아하는 맛들을 찾아가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건강을 회복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리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를 그 이 그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변화를 줘야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바꿔 나가는 과정에서 인제 그 들어가면 저희 요리 방법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되는데 요즘 요리는 여기는 연예인은 재미, 음식은 맛 이걸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음식을 먹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 맛에 숨겨져 있는 맛을 잘 못 느끼게 만들어 놓은 것 음식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게 뭐냐면 단맛이 강하면 소금을 쪼끔 많이 넣어도 사람들이 그 짠맛을 잘 못 느껴요. 그리고 신맛이 쪼끔 들어가면 단맛이 쪼끔 들어가면 신맛이 쪼끔 강해도 사람들이 그 신맛을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단맛, 짠맛, 신맛의 그 세 가지의 조화가 사실상 입맛을 크게 좌우하는 거 거기다 인제 뭐 플레이버라고 하는 게 인제 들어가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들이 인제 강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맛을 어떻게 느끼냐면 재료의 맛보다는 그런 첨가물의 맛을 더 선호하게 되고 그것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음식을 먹으면 이거는 싱거워서 못 먹고 이거는 뭐 덜 달아서 맛이 없게 느껴지고 이런 식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런 그 음식점들이 "맛집이다."라고 소문이 나고 또 그런 음식들을 마치 그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여름에 그 보라색 불빛 같은 거 이렇게 모기 그 찌찌직하는 그런 것들을 켜 놓으면은 모기들이든 나방이든 어떻게 오냐면 윙 날라오면서 마치 좀비가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부리는데 픽 하고 부딪혀서 죽어요. 사람들이 그런 상태가 됐더라고요 이제는. 아예 좀비처럼 잉 끌려가서 맛집이라 그러니까 가 가지고 막 먹고 백종원이 하는 그런 데라니까 뭐 설탕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달고 뭐 저희도 그렇게 단맛들 같은 거는 좋아하진 않고 이 단맛을 선호하진 않는데 어쨌든 단맛이 나고 막 이러니까 우우 몰려가면서 맛있다고 소문나고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백종원과 같은 요리사들이 어떻게 만들죠? 이제는 사람들의 입맛을 길들여요. 테이밍한다 그러죠? 길들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돌인 거예요. 예. 길들여져 가지고 그냥 개처럼 가는 거예요. 제가 앞서 가수 김호중 님의 그 추앙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 팬들을 얘기했죠? 똑같아요 여기도. 그러면 백종원 님 같은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아유 귀여운 것들. 나 따라와 가지고 "그래. 열심히들 사 먹어. 나도 돈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도구 할 테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래.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귀엽게 구니까 내가 요런 것들 좀 던져 줄게." 그러면서 가끔 흔히 얘기하는 트릿이라 그러죠. 사람 개를 다룰 때 하는 게 밥만 주면은 애들이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좋아하는 간식들 줘 가면서 훈련시키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종원 같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 주면 "와."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진짜 저 음식 잘하는 사람이고 장사 천재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 사람은 사업하면서 말대로 사람 말 그대로 머리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길들여서 축제 같은 거에서도 보면은 머리 떨어지는 사람들이 재미 찾아서 음식 맛 찾아서 우우 몰려가니까 거기에서 인제 그걸 맛 찾아오는 게끔 만들어 가면서 축제를 살린다고 하니까 재미도 있고 맛도 찾아간다는 거 길들여진 개들을 모으는 것뿐이에요, 사방에. 자 그럼 이제 연예인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연예인들은 재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TV나 이런 데서 띄워놔 주고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자기들이 마치 백종원 님과 똑같죠.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 보세요. 연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개 중에는 연예인들도 쪼금 달라요. 저 요리사들 중에서도 제가 인제 요리 레시피나 이런 걸 쭉 보면서 가끔 요리할 때는 참고를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거 쭉 보면은 물론 인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국의 레시피 있는 거를 요리로 적용할 땐 설탕하고 소금하고 이거를 이제 반 이상으로 확 줄여요. 그래 놓고 나서 인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해 보면은 이 레시피들 중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너무 짜고 달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반으로만 확 줄이잖아요. 그러면은 재료의 맛이 살아나는 요리 방법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저라면은 실제 제가 요리사라면은 그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짠맛 단맛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그렇다고 해서 짠맛 단맛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필요해요. 왜? 사람이 에너지를 쓸 때 두뇌가 에너지를 쓸 때 당분이 필요하죠. 또 그냥 일반적인 에너지를 쓸 때도 당분이 필요해요. 또 짠맛도 필요해요. 사람들이 소금에 대해서는 뭐 잘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금을 왜 이렇게 짜게 먹냐." 그러는데 소금 짠맛을 당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신경계가 작용을 하는데 소디움 포타슘 펌프라 그러거든요. 그게 칼륨이라 그러나요? 칼륨, 나트륨 펌프라고 하는데 이게 신경 전달하는 데의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신경세포가 이게 갑자기 이 이야기로 되는데 신경세포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연결이 될 때는 여기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야 되지만 그래야지 인제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요건 제가 마약 같은 거 얘기할 때 한번 다뤘을 거예요. 실제로 소금이라고 하는 게 뭐에 필요하냐면 신경세포가 좀 길거든요. 여기에 들어온 신호를 이 끝으로 전달을 할 때 여기에 관계된 게 소금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금을 섭취를 해야만 돼요. 섭취를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맛과 짠맛이 전혀 없는 이런 음식을 먹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느 정도 들어가는 있어야지 사람이 살아 생활하는데 일단 에너지와 신경 전달이 가능해지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때려 넣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 비율을 보면 많이 줄였을 때 이 재료의 맛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뭐 실제로 저라면은 제가 인제 요리사라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쭉 만들어 가지고 이유와 함께 설명과 함께 재료 맛이 어떨 때 어떻게 더 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서 사람들의 스스로가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에 맞춰서 요리를 할 때 써먹을 수 있도록 레시피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뭐 저라면은 할 것 같은데 뭐 제가 요리사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도 물론 연예인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연극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죠. 이 일제 시대 때 그런 어떤 것들을 풍자를 해 가면서 그거를 말 그대로 표현을 해 가면서 어디에다 써먹냐면 사람들에게 현실을 알리는 용도 이런 것들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연구해요. 지금 예를 들면 일제 시대 때 이런 상황을
뭐 일제 강점기 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람들이 우리의 그 현 상황을 깨달을 수 있게 할까? 그러니까 이럴 때 들어간 게 시도 되고 문학도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사회는 어떻게 됐죠? 이게 없어요. 뭐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죠? 재미. 왜? 재미가 돼야 돈이 되니까. 돈이 돼 그러니까 연예인들 그 저희 몸값이라 그러죠. 그 운동선수도 그러고 몸값이라 그러잖아요. 그 저희 뭐 얼마에 뭐 광고 찍고 운동선수들은 얼마에 계약하고. 그런데 저는 재밌는 걸 또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팔려다니더라고요. 예 여기서 잘 그 계약해 가지고 안 됐는데 "야 너 안 되니까 너 나가." 방출해 놓고 아니면은 계약한 다른 팀의 어떤 구단이라 그러나요? 그런 데랑 해 가지고 "야 우리 얘 방출하고 싶은데 니네 얼마 줄래?" 그래 가지고 흡 형 협상하잖아요. 이게 뭐죠?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또 연예인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실제로 계약에 따라서 팔려다니는 이 시장에 있는 저희 동물들이에요. 애완동물들 가게 가면은 돈 주고 "얼마 줄래?" "아니 이거 얼마 주면 내가 사 갈게." 똑같아요. 그 이런 운동선수와 이런 연예인들을 그렇게 우러러보면서 다니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돈에 팔려 다니는 사람들을 우러러보면서 와 이렇게 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머리가 비어요. 발달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른인 자녀들이 있는 성인이다라고 부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머리로 내 아이를 대하면은 아이들의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발달이 안 돼요. 네. 학교에다 교육을 맡겨서 그나마 학교를 통해서 될 수 있을 수도 있죠. 왜? 학교에서 스승을 잘 만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스승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는 발달이 더 안 돼요. 네. 그럼 아이들 인생은 뭐 말 그대로 꽉 막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내가 생각 없이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가면서 하는 사람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시키는 것 선택받아서 하는 그 배우들 중에서도 뭐 저희 진짜 선택받아 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오면은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들은 다 비슷한 얘기였어요. 작가님들의 그런 것들이 너무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PD라 그러나요? 감독님들이 선택해 줘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게 선택을 받았잖아요. 자기들이 선택한 경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팔려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팔려다니는데 자기들이 팔려다니는 걸 몰라요. 왜? 돈이 있으니까 자기들을 또 추앙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뒷짐 짓고 자기가 잘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천만에요.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공황장애든 뭐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밀려올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공황장애 이야기하면서 이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는 공황장애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공황장애도 두 종류예요. 제가 그때 한 가지는 일부러 빼 놨어요. 왜냐? 사람들이 충격받을까 봐. 이럴 때 오는 장애가 진짜 사람들이 겪는 공황장애예요. 없다는 쪽에서 공황장애보다는 이쪽의 공황장애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내가 추앙받고 있을 때는 좋은데 이걸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 지금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어서 좋은데 내가 말 그대로 '이게 없어지면 어떨까?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것. 삶의 의미가 아니라 이 지금 내가 잃어버릴까 봐 내가 가진 걸 잃어버릴까 봐 하는 두려움에서 오는 그 공황장애.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연예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부분이 더 많아요. 언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다루기는 할 겁니다. 자 어쨌든 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팔려다니는 사람들을 추앙하면 내 머리가 어떻게 될까? 거기다가 가수들 공연하면서 굉장히 재밌죠. 가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
성대의 진화가 굉장히 빠르겠다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든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보다 어린아이들 중에서 노래 잘하는 아이들이 나올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성대가 진화를 노래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보면 나이 어린 애들서부터 뭐 상관없어요. 공연하는 사람들, 공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관객들 있으면 소리 질러! 그러면서 명령하죠. 그러면 또 관객들은 진짜 착실한 그 길들여진 개처럼 같이 소리 지르면서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막 점프하죠. 예. 점점 나이에 상관없이 길들여지는 과정이에요. 예. 귀여움은 받을 수 있어요. 왜? 좋잖아요. 연예인들이야. 예. 자기가 행복하잖아요. 자기가 시키니까 잘 따라해요. 얼마나 길 잘 들여진 그 강아지들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였나? 그 저희 블랙홀 공연을 갔는데, 그 제가 라이브 공연을 간 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지금까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갔는데, 블랙홀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고, 친구가 이제 그 표가 있는데 그거 한번 가보지 않을래냐 그래서 가겠다 그래서 선배랑 이제 같이 둘이 가가지고 그 공연을 딱 갔는데, 뭐 블랙홀 노래 제가 지금도 듣는 게 있어요. 깊은 밤의 서정곡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제가 지금도 듣고 있고, 가끔씩 그 이제 차 다니면서 이제 그 음악 들으면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것도 있어서 종종 듣는 노래인데, 음 근데 그 공연을 가서 했더니 이게 이제 헤비 메탈인가 뭐 락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뭐 막 이렇게 머리 흔들고 막 이렇게 뭐 헤드뱅잉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노래하고 막 이러는 걸 하는데, 선배랑 저랑 팔짱 끼고 이러고 앉아서 그런 걸 보고 있었어요. 아마 맥이 쪽 빠졌을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 다른 사람들은 고개 흔들고 막 뛰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희 둘이 이러고 있으니까 그 제 공연하던 가수가, 그 블랙홀 그 가수가 그러더라고요. 막 그래서 딱 잡고 저기 계신 저 두 분 아주 그 뭐 뭐라 그러더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점잖으신 그 뭐 저희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이러고서죠. 그러면서 그 같이 좀 저희 같이 이렇게 저 뛰고 하자는 식으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하고 저하고는 끝까지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뭐 물론 힘은 빠지겠지만, 저는 거기에 갈 때 제가 놀러 간 거 아니에요. 저는 노래를 들으면은 그 가수가 노래를 어떻게 하고 저런 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소리 내면서 어떻게 저런 성대에서 소리가 날까. 그때 당시에는 노래라는 게 그 라이브 공연은 어떻고 이 사람들 노래가 실제로 들으면 어떨까를 가지고 갔었는데, 그때는 뭐 이제 지금처럼 그런 생각은 안 했지만 지금은 노래를 들으면서는 그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의 성대가 어떻게 움직여서 그게 이제 눈에 조금 머릿속에 좀 그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대가 '아 이 사람은 얘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성대가 움직이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성대가 움직이는구나.' 이게 성대 근육의 움직임이 인제 좀 그려지긴 하는데,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거를 찾기 위해서 저는 노래를 듣거든요. 그래서 가수들마다 영어 노래와 한국 노래의 차이, 발음의 차이 이런 것들을 발음을 할 때의 그 성대의 차이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공부의 과정으로서 제가 듣고 있지, 이게 나를 흥분시켜 가면서 내가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광분하기 위한 그런 노래를 그러기 위해서 노래를 듣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뇌라고 하는 것을 발달하기 위해서, 또 치매 예방서부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다. 그럼 여러분들 진짜로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돈에 팔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머릿속이 빈 상태에서 열광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재미를 위해서 연예인들에게 막 악을 써가면서 "우와." 그러면서 팬이 돼 가지고서는 뭐 그 사람들에게 선물 공세를 하며 뭐 이것저것 갖다 바치는지. 저는 심지어 놀랐던 게, 어떤 사람은 가수한테 꼬박꼬박 공연할 때마다 뭐 진수성찬을 해 가지고 갖다 바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진수성찬을 진상한다 그러죠. 예. 저는 뭐라 그러면, 왕한테도 대통령한테도 머리 조아리지 말고 걔네들이
그 왕도 자기들이 그 저기 뭐야 그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면 "국민을 위해서 너희들이 뭐를 하는지 한번 생각하고 내놔 봐라."라고 따져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민으로서 요즘 선거철이긴 하지만 선거가 다가오는데 그 국민으로서 "너희들이 뭐를 국민에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내놔 봐라." 이러면서 따지면서 대통령한테도 따지고 뭐 여기 그 프라임 미니스터한테도 따지고 이래야 되는 게 그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은 상황이 이거는 빈깡통만 계속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인제 그런 현상들이 다 두뇌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치매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 그럼 지금부터 그런 사람들에게 머리 숙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내가 부려야 될 사람이라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세요. 협상을 해야 될 상대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나라면 어떻게 하고 그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들의 무엇을 찾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탐구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 절대 머리 숙이는 그 대상으로서 사람을 바라보지는 말라고 저는 제안드립니다. 특히 이 팔려다니는 사람들, 또 돈 때문에 인기 있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마세요. 차라리 백종원 님처럼, 예, 개들과 같이 맛에 끌려오는 그 강아지들을 머리 쓰다듬어 가면서 이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머릿속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생각을 하는 방향으로 두뇌를 써 보시라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 뭐 오늘도 두서없이 떠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새로운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